다음 소식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많이 했던 인물이죠. 가레스 베일이 얼마 전에 은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르죠 사실. 네. 베일이 89년생이기 때문에 네. 아직 진짜 몇 살 안 됐는데 네. 지금 모드리치 지금 호날두도 뛰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형님들이 다 활약하고 음. 계신데 이렇게 동생이 먼저 떠난다 하니까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일의 마지막 축구 무대는 월드컵이 되게 됐네요. 네, 월드컵 무대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뭐 그것도 근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결국 베일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후반기부터 좀 선수 생활에 대한 의지가 좀 떨어지고 그때 네. 많이 골퍼라고 또 많이 그렇죠. 조롱을 받았고 골프하러 다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마 좀 축구 선수 생활에 좀 회의를 느낀 게 아닌가. 부상도 네. 사실 너무 많았고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다쳤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네. 또 다치기 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불가피하긴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부상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이제 은퇴를 하게 됐고, 우리 이제 토트넘에서 우리에겐 처음 알려졌고, 그러다가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서 정말 챔피언스리그 3연패에 공을 세우고, 그리고 LA로 넘어가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됐는데 LA에서도 또 우승 네. 트로피를 차지했잖아요. 맞아요. 또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결정적인 또 네. 활약을 했더라고요. 베일이. 골도 넣고. 네. 네. 자,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빅게임 헌터다. 네.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승 DNA, 유관 DNA가 그렇죠. 있다. 이 정도면 진짜 사실 미국은 그냥 선수 생활을 정리하러 그냥 월드컵 뛰기 전에 좀 몸 좀 만들어간 약간 느낌은 그런 골프 좀 느낌이었는데. 쉬면서 네. 그거 거기서까지도 좀 우승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베일의 유관 DNA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이제 베일이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좀 베일에 대한 기억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베일이 좀 처음 언제 좀 보게 됐는지 좀 그것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뭐 근데 이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 인터밀란전에서 마이콘을 털고 그 풀백 베일이 네. 치달로 마이콘을 털고 예. 득점을 했던, 사실 그게 그 득점뿐만 아니라 좀 몇 번 많이 털었어요. 득점도. 그렇죠. 예. 네. 득점도 득점인데 이게 제가 사실 그때 인테르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 무리뉴 감독도 좀 깐지 났었고 물론 그때 감독이 무리뉴는 아니었지만 음. 그리고 제가 스네이더를 되게 엄청 좋아했었어요. 2010년 네. 때 2010년 월드컵 때 되게 잘하면서 그래서 인터밀란 경기 하이라이트는 좀 챙겨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갑자기 막 그렇게 뻥뻥 달려면서 네. 골을 이렇게 세 골을 넣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막 그 엄청 치달 그 있잖아요. 엄청 긴 치달, 네. 스타치 엄청 길게 한 치달.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하는 선수가 있지? 음. 그때 또 어리니까 축구를 잘 모를 때니까 그런 기억이 제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는 뭐 이 경기도 있지만 그 전에 기억났던 게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 항상 이영표 선수가 딱 맨날 선발로 나왔었는데 그때 네네. 그때 당시에 그때 항상 벤치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그때부터 또 축구를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 선수들 게임을 몇 게임 봤거든요. 네네.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근데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되게 어린 선수가 벤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위원이 소개해줘가지고 그냥 그 기억 잠깐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저도 딱 치달할 딱 그때 기억에 남고, 또 그거 이후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토트넘에서 그 이후에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가기 전에 12-13 시즌. 딱 세컨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정말 축신의 모습을 뽐내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딱 무회전 프리킥 하나 찼던 게 있거든요.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기가 막혔는데 네. 그 킥이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때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서도 이제 치다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바르셀로나전에서. 그렇죠. 구강컵. 그거는 진짜 그냥 그 경기장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니 바르트라는 직선으로 네. 뛰는데 걔는 곡선으로 뛰는데 왜 더 빨리 공을 잡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충격적이었고, 근데 또 대단한 건 그렇게 긴 거리를 돌파를 한 다음에 그걸 골로 마무리까지 했다는 게 그게 참 베일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이 진짜. 베일 하면 역시 스피드죠. 네, 치달. 치달의 트레이드 마크, 대명사. 사실 치달이다 하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축구에서. 그렇죠. 치달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이제 치달하면 결국 빠른 거 원툴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기술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피드를 좀 살리는 선수들만 주로 애용하던 기술이었는데, 근데 이 베일 같은 경우는 그 치달에서 그냥 달리기만 빠른 게 아니라 테크닉적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좀 뛰쳐나가는 타이밍이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 전성기에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치달뿐만 아니라 뭐 사실 킥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음. 득점력, 골 결정력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헤더도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일의 트레이드마크가 치달은 맞지만 이 선수를 평가할 때는 이 치달 원툴 이렇게는 기억할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베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정복하고 일단 거의 정복하고 네. 라리가로 넘어가서 라리가에서도 진짜 몇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다음에 특히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엄청난 득점. 그쵸. 특히 부상을 당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 시저스 오버헤드킥이었나요? 진짜 그거는 네. 푸스카스를 못 받았잖아요. 그 네. 살라골한테 네. 밀려갖고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네. 있는 논란의 그 푸스카스 그 시즌인데 그 정말 멋있는 골이었죠. 챔스 결승에서 네. 그렇게 결승골을 그렇게 넣는다는 거는 진짜 믿기 힘듭니다. 그 3연패 시절에는 베일이 그때도 이제 부상에 많이 부상 시달렸었는데 많이 시달렸죠. 예. 근데 딱 결승 할 때가 챔피언스리그 위에 올라갈 때쯤 돌아와서 항상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호날두 딱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어갈 선수로 좀 베일이 기대를 받았는데 근데 이런 좀 큰 경기의 활약과는 좀 별개로 부상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약판 가면 이제 애티튜드 문제도 나오고 네. 하면서 좀 명과함이 뚜렷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또 원래 이제 사실 베일이 토트넘에서 레알로 넘어올 때 네이마르랑 조금 비교가 되는 선수였어요. 네, 맞아요. BBC랑 MSN이라는 네. 그런 언론사가 만들어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라이벌 구도가 좀 있었는데 그에 비해 이제 베일은 부상 악령 시달리면서 네이마르와는 사실 이제 수준 차이가 저는 솔직히 이만큼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첫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네, 맞아요. 베일이 사실 조금 우위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좀 있었거든요. 네, 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와서. 맞아요. 13, 14 시즌에는 조금 그러니까 월드컵 기점으로 조금 더 성장한 네, 맞아요.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그 전에는 좀 진짜 막 라커룸에서 울고 메시 앞에서 그러기도 그렇죠. 했던 네이마르였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 호날두 이후에 이제 네이마르, 베일이다 했었는데 이제 결국 한 선수는 부상에 신음하고 한 선수는 딴 데로 가버렸네요. 뭐 네이마르도 사실 부상 많이 당하긴 했죠. 근데 뭐 근데 베일만큼 많이 네. 당하지는 않았던 것 사실 같아요. 베일은 진짜 부상 그 뉴스 기사에서 그래픽으로 베일의 부상 뭐 포인트 이렇게 짚어준 적이 있는데 다리가 빨갛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왼발 오른발 성한 곳이 없어요. 네. 베일은. 약간 그리고 네이마르는 좀 상대 타격에 의해서 조금 부상 당하는 느낌이라면 베일은 약간 본인의 내구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그냥 혼자 다치는 경우도 많고 혼자 그다음에 다치고. 뭐 이번 경기 잘 뛰고 갑자기 다음 경기 뛰전에 베일이 부상을 당했다. 장기 결장 이렇게 갑자기 나오고 난 보지를 못했는데 베일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뉴스 진짜 한 줄로만 베일의 부상이 많이 보도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진짜 잘할 때는 잘하는 선수였지만 진짜 못할 때는 진짜 레알 팬들 입장에서 와 저런 주 벌레가 어딨냐. 그리고 이제 레알 팬들이 항상 화낼 때마다 이제 타팀 팬들이 가서 야 그래도 베일이 해준 게 얼마인데 그러냐. 맨날 그 킹중계 간만데 그렇죠. 해준 게 얼마인데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선수가 베일이 아닐까. 사실 뭐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정료로 먹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일단 이정료는 챔스 우승으로 일단 다 했다. 챔스 우승에 4번 했고 그리고 한 경기 출전을 못했지만 5번을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로는 이제 이정료 값은 다 했지만 재계약 직후 좀 주급이 얼마 9억? 네, 엄청 많았던 금액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자주 들어놓고 그렇죠. 이제 재계약하고 이제 기가 막히게 좀 들어놓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버는 법을 아는 건지.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좀 나중에 가면서 좀 커리어가 떨어진 베일인데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베일을? 좀 어려운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 평가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명확한 라이벌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선수가 별로 없어요. 뭐 사실 이제 잘 나가다가 좀 고꾸라진 선수 하면 뭐 이제 패트릭 클러이베르트 좀 잘 나가다가 좀 부상 아니면은 좀 발롱도르까지 받았지만 좀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한 반바스텐 뭐 이 정도 진짜 옛날로 가면 그 정도. 그다음에 아니면은 좀 원히트 원더 진짜 몸 관리 못해서 망한 아드리아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인데 사실 아드리아누는 베일이랑 비교할 바는 못하고 커리어가 너무 떨어지죠 사실. 그래도 반바스텐 말씀하셨던 선수들 중에서는 반바스텐한테는 안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발롱도르까지 받았으니까 3번을 받았어요 반바스텐. 그리고 클로이베르트
클로이베르트보단 좀 근데 클로이베르트보단 또 높지 않을까요? 팀 커리어가 훨씬 좋긴 네. 하죠 베일이. 커리어에 싼 데 있어서 네. 그리고 버스 탄 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본인이 했기 때문에 캐리를 했기 때문에 베일이 참 어려운 선수인 게 또 이렇게 사실 부상으로 은퇴한 선수들은 뭔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베일한테 안타까운 느낌이 들진 않아요 별로. 네, 사실 베일의 국적이 웨일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웨일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이제 클럽팀 기록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에서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되죠. 네. 일단 웨일즈라는 나라가 제가 칼럼 쓰면서 웨일즈에 대한 글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웨일즈는 월드컵 참가조차 좀 어려웠던 그렇죠. 웨일즈 나라였고 사실, 58년 네. 이후로 한 번도 진출을 못했을 그러니까 겁니다. 웨일즈 하면 그냥 라이언 긱스의 나라 네. 끝이었거든요. 그냥. 네. 근데 그 긱스마저도 국대에서는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네.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로도 한 번도 못 나갔고 네. 월드컵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긱스조차도. 근데 베일이 중심일 때는 물론 이제 긱스 시대 때보다 받쳐주는 선수가 네. 많았던 건 맞습니다. 베일이. 하지만 어쨌든 베일이 2016년에 유로 4강을 이끄는 주역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월드컵 진출하는데 뭐 베일이 캐리를 했다고 말하긴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어쨌든 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좀 주축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유로 8강 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진짜 베일이 좀 캐리했잖아요. 네, 캐리했죠. 네. 그때 전성기였으니까. 네, 전성기였고 딱 15, 16 시즌 끝나고 직후였으니까 그땐 캐리를 했고 뭐 웨일즈 역대 최고의 선수 나 뽑으면은 베일 무조건 될 것 같고 솔직히 긱스가 이번에 감독직에서 잘리지 않았더라면 조금 그림이 좀 아름답잖아요. 긱스가 감독을 하고 베일이 주장을 해서 월드컵에 가는 그 그림이 좀 예쁜데 좀 긱스 사생활 이슈가 있어지면서 좀 아쉽게 무산이 돼서 그렇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웨일즈 역대 최고의 선수를 넘어서 축구인은 베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베일을 얘기할 때 사실 웨일즈 대표팀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 결정적인 활약을 한 거뿐만 아니라 좀 대표팀 커리어도 인정해줘야 돼요. 웨일즈란 나라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업적 세운 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모두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베일에 대해서 좀 다시 봤던 게 네. 그러니까 베일이 한창 막판에 날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베일 그냥 끝났구나 그냥 그다음에 쟤는 축구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잠깐 네, 뭐 그때도 물론 부상이 있어서 좀 못 뛰는 기간도 있긴 많이 했습니다만 못 뛰었죠. 진짜 풀피스로 뛰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도 테크닉만으로도 엄청난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진짜 약간 몸으로 축구하던 선수가 아니구나. 진짜 이 선수가 부상이 없다면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선수구나 하고 그때 좀 베일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는데 물론 이제 바로 레알로 돌아가서는 또 들어눕고 나 축구 안 해요 하고 벤치에서 놀고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보여줘서 한 번 더 놀란 것 같아요. 토트넘이 이길 때. 저도 요즘 그 유튜브 쇼츠에 그 손흥민 굉장하다 그 채널 아시죠? 거기서 이제 베일 영상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 보면은 토트넘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같이 연계 플레이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 곧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때 무리뉴 감독이 물론 베일을 이렇게 중용하진 않았지만 조금 그 나이에 그렇게 커리어가 꺾였는데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선수가 부상이 없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중요할 때 옛날에 전성기 때 대단했고 좀 중요할 때 잘했던 선수 이렇게 기억되지만 진짜 이 선수가 만약에 몸이 멀쩡했더라면 그다음에 애티튜드 정말 축구에만 열심히 한 선수였다면 정말 얼마나 잘했을까요? 진짜 네이마르와 양대 산맥을 진짜 이루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세대 호날두 메시 이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 재능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재능은 진짜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다만 뭐 근데 축구에 또 만약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또 축구 사적으로 보자면 또 은바페와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뭐 아쉽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선수가 아자르? 아자르랑 조금 비슷한 레벨. 근데 아자르랑 비교하기엔 또 베일 입장에서 난 챔스가 있는데 어디 아자르를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아자르도 챔스 한 번 있긴 한데 그거 쳐주면 안 되죠. 그 둘이 같이 우승했잖아요. 사실 그 마지막은 둘 다 쳐주면 안 됩니다. 그건 베일도 그렇고 아자르도 그렇고 그냥 하나씩 빼야 됩니다. 하나씩 빼야 된다. 근데 아자르도 뭐 비슷하긴 한데 또 아자르는 유리몸이 되긴 했지만 지금은 유리몸이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진짜 건강했는데. 참 레알 오면서 갑자기 이제 그렇죠. 아쉽게 돼서 좀 비슷한 좀 선상에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그래서 둘 다 레알 선수고 레알 지금 레알이 좀 주급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약간 원흉이 됐던 두 선수기도 한데 어쨌든 베일은 진짜 대단한 선수였지만 아쉽다. 재능은 대단하지만 정말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게 참 아쉬웠다. 네. 아 근데 제 생각을 해보면 딱 저 세대 제 네. 2010년도에 2010년대 2010년도 진짜 최고의 딱, 선수들을 네, 딱 네. 떠올리면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뭐 그리즈만, 아자르, 뭐 리베리도 해야 되나 너무 일찍 리베리는 아무래도 2000년대도 포함시켜야 네. 되죠. 2010년대 초반에 잘하긴 했지만 그런 선수들이 좀 떠오르는데 확실히 베일도 이 범주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들어간다고 네.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그 다음 가는 네. 선수로 그리즈만이랑 베일. 베일이 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일이 진짜 그 정도로 엄청난 선수인데 진짜 생각할수록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재능이 뭐 물론 보여준 게 많지만 좀 꾸준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 베일은 뭐 이렇게 커리어 뭐 예를 들어 메시나 호날두처럼 커리어 몇 골 이런 걸로 평가받을 선수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종합 기록. 그래서 좀 꾸준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